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All About 영국 의대 라는 제목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목차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일단은 사람사랑의 실적,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는지,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입학하는 그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받고, 물론 여전히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제가 그 결과를 또 좀 쉐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영국 의사인지, 왜 영국 으로 의대를 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사가 되는 과정, 약간은 그 절차라든지 학비라든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간단히 제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레벨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GEM은 Graduate Entry Medicine이거든요. 의전원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대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떤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유학원을 제가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대를 보내는 것은 사실 2008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123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2026년 4월 현재 28군데에서 대학에서 의대에서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8명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학생 17명 정도가 지금 28군데에서 오퍼를 받은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톱 영국 학교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최초 의대 파운데이션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제가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인연으로 제가 의대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박람회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카디프 식스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영국 그 A레벨 랭킹이 항상 1위를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A스타, A레벨, A 성적이 94% 학생이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대에서는 A스타 A를 요구를 하거든요. A레벨에서. 그래서 94% 학생은 의대를 지원하는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레벨 점수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A레벨 톱인 카디프 식스폼에 저희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94%가 A하고 S다. 이게 2023년 자료인데 2025년에도 이 94%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다음에 사실은 저의 도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학교의 도움도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의대 파운데이션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저희가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보세요. 여기는 영국 전 타임즈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롤 랭킹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앞서서 세인트 앤드루스가 1위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영국 전체 랭킹에서는 항상 세인트 앤드루스가 1위 또는 2위 또는 3위에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여기에서 의대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학원의 실적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성적표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12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123명이라고 하면 그냥 숫자로 지나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의대는 쉽게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부터 인터뷰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실제로 내가 의사에 맞는지, 순수하게 나는 의사로 트레이닝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책을 관련돼서 읽고 있는지 등등을 체크하면서 보낸 사람이 123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인트 앤드루스는 제가 대표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그리고 A레벨, IB 등등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17명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의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은 사실은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파운데이션이 없거든요. 그리고 캠브리지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4명만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이 지난주에 제가 미팅을 했는데 임페리얼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학년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한국 학생들이 의대에 단 4명이 있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대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명, 그리고 UCL은 4명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랑카셔 대학인데 지금은 전에는 센트럴 랑카셔였는데 지금은 이름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랑카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의대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많은 학생들이 받아보다 보니까 26명이 됐고요. 그리고 A레벨도 솔직히 굉장히 좀 많이 가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킹스 칼리지, 그 다음에 세인트 조지는 그레나다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영국 외 지역에도 지원을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현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28개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인앤드루스가 여전히 6명, 이 중에 3명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거든요. 나머지 3명은 A레벨, AP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는 2명. 킹스 칼리지도 들어가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2명이 갔고요. 다 이제 A레벨, IB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밍엄, 그 다음에 셰필드, 버킹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브루넬, 랑카시아는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가거든요. 그리고 허트포시처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의대거든요. 그래서 1명. 그레이터 맨체스터 작년에 생긴 학교거든요. 1명. 그리고 골웨이는 아일랜드 학교예요. 그래서 2명이 오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RCSI라고 여기 역시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거든요. 여기서 오퍼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 호주 가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 호주 가는 학생도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퀸메리 몰타 가는 학생도 1명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작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첫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의대를 보내는 게 좀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쉽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영국 의대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의대 오퍼를 받고 나서 미국을 간다든지, 미국의 사이언스 전공을 간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국 의대를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랬거든요. 근데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주 국제학교가 생기고 영국식 교육이 소개됐고 하면서 점점 괜찮은 학생들이 좀 오면서 이렇게 좀 갔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2024년에 수능을 보낼 때는 다시는 수능만 보내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24명까지 넘었고요. 올해도 2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루트라든지 왜 이런 걸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국의 의대들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기회를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영국 의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영국은 항상 의사가 부족이에요. 이건 간단히 고글링만 해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2명, OECD 국가 평균이 3.9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국이 의사를 많이 뽑는 게 않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 나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영국 퀄리피케이션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영국의 의사 부족으로 새로 생겨난 의대가 2016년 이후로 14개 학교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 유쿨람, 버킹엄인데 여기는 합쳐서 100명 정도, 200명, 1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200명 정도 뽑고 1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다른 브루넬까지 해서 100명 정도 해서 이 세 학교가 거의 400명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명, 50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학생들만 뽑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보면 GEM이라고 그레주에이트 엔트리 메디슨으로 이렇게 25명, 50명, 20명 이렇게 뽑아서 여전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입학 정원을 좀 볼까요? 그래서 전체 정원은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0명. 그래서 지원자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늘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2025년에 23,000명, 그 다음에 2026년에 25,000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의대 지원자는 영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전에는 굉장히 좀 적었는데 이렇게 1,500명까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는 사실 5,000명 정도 되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 경쟁력은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에는 한 7.5% 학생을 뽑았다라고 하면 지금 15% 학생을 뽑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기회를 굉장히 좀 많이 준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 영어권 국가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간단히 좀 넘어가 볼게요. 왜 영국 의대인지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제가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외국 학생들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미국,
뭐 호주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도 있고요. 제가 다 이렇게 그죠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 그걸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전히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을 위한 신설 의대를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지웨이트 메디슨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졸업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루트, A레벨, 파운데이션, GEM 이를 통해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가 많은 학생, 심지어 제 학생 나이가 30 이상인 학생도 이렇게 의대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고 시험분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에서는 졸업을 하면 의사라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도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꽤 있죠. 교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 학생은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취업은 가능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좀 제한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영주권,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민권까지 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랑카셔, 버킹엄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낮은 랭킹의 학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재학생 한 명, 그리고 재학생은 아니지만 또 한 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영국에는 의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공평한 신분 보장 기회를 준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 봤던 것처럼 캠브리지나 임페리얼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반드시 여기만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의대를 들어가는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대 졸업 후 해외 취업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USME를 준비한다든지 호주로는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호주가 영국 퀄리피케이션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급여가 많은 사우디, UAE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영국의 졸업장을 가장 높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는 파운드 그냥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턴 레지던트 같은 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그 다음에 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컨설턴트, 그 다음에 GP를 하게 되면 2억, 그 다음에 2억 8천 이 정도가 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일단은 이렇게 했죠.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M은 4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학교들은 대부분 다 5년이에요. 그 다음에 6년제의 학교는 세인트 애드루스,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 에딘버러 이 학교 6개 학교만 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은 2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과에 따라서 이렇게 코 트레이닝 하는 데가 있고요. 런스루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절차거든요. 최근에 랑카셔 대학교가 제 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인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서 인증을 좀 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해도 한국에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 시험하고 국가고시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는 한국에 인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안 좋은 대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졸업자가 없는 거예요. 인증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업제가 있다라고 하면 랑카셔는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주로 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됐으니까 내가 가는 학교가 이제 인증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AB시험하고 AB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영국 학생들은 영국 출신들이 100%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2명 빼고는 다 합격을 했거든요. 실제로 영국은 항상 해외 졸업자 합격률이 1위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영국에 들어가는 과정도 솔직히 좀 힘들긴 하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학생들을 좀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학비거든요. 환율이 올라서 사실 유학원으로서 굉장히 이거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5만 파운드에서,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7만 파운드거든요. 그러면 7만 파운드 무려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이 5만 파운드 정도에서 1억 정도 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2,000원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의대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6개의 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옛날부터 인증이 되는 학교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2024년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인증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졸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인증이 되거든요. 인증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은 파운데이션은 뭐 버밍엄, 그다음에 브라이튼 서섹스, 랑카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맨체스터는 없지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좀 신기하거든요. 3년은 세인트 앤드루스 하고 그다음에 3년은 맨체스터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인트 앤드루스 파운데이션 통해서 맨체스터 대학교 의대 졸업장을 가지고 그죠? 한국에서 일을 할 수. 그러면 영국 의대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루트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A레벨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입학 조건을 간단히 퀄리피케이션을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레벨을 한다든지 뭐 IB를 한다든지 AP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ELTS, 그 다음에 UCAT,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먼트. 왜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영국에서 A레벨에서 A스타, A스타, A부터 AA, B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A스타, A스타, A를 요구하는 학교는 딱 하나 학교밖에 없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대. 나머지 학교, 옥스퍼드 포함해서 임페리얼, UCL, 킹스 뭐 다 A스타, AA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학교 빼고는 다 AAA예요. A 3개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똑같은 점수로 더 좋은 점수면 더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고 이게 아니라 AAA면 조건부로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경쟁해서 가진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AAB를 요구하는 학교가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AAB를 가지고 가? 실제로 영국에서 A스타 A 비율이 27%거든요. 그러니까 A레벨 시험을 본 사람은 4분의 1은 다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의대를 갈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ELTS도 7.0 이상이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그죠?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UCAT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해요. UCAT 점수를 가지고 좀 차별을 하거든요. 하지만 UCAT 점수가 중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학교는 여전히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톱 학교라고 하면 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안심을 못하는 게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게 영국 의대예요. 그래서 일단은 타임라인을 잠깐 봐볼게요. 이 타임라인이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의전원 과정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일 거예요. 영국을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죠? 유카스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유카스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지원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 15일이에요. A레벨을 처음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올해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듬해 6월에 끝나고요. 7월, 8월, 9월 있다가 10월에 바로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아니 A레벨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지원서를 작성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영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10월에 작성하고 그 이듬해 6월에 A레벨 최종 시험을 봐요. 우리나라 수능은 그죠? 지원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지만 사실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을까? 이게 포인트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A레벨 시험은 조건부로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능 점수 몇 등급으로 1.2점 차이로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세요. 처음에 A레벨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3과목 또는 EPQ, 4과목 또는 EPQ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 3과목 또는 EPQ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3과목은 수학, 화학, 생물이면 모든 학교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특정하게 뭐 바이올로지를 싫다라고 하면 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한 절반의 학교들은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경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고 A레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학, 화학, 생물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EPQ는 뭐냐면 Extend Project Qualification이에요. 이건 프로젝트를 하고 에세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옵션이에요. 만약에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만 안 하셔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한다라고 하면 에세이를 쓰고 그 다음에 성적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좀 더 앞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A레벨에서 3과목에서 확실히 A를 맞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라든지 다른 거에 그저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옵션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소개서 인터뷰 준비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해도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소개서 인터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는 내가 진짜 의사에 맞는지, 순수하게 나는 의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발런티어링이라든지 슈퍼 커리큘럼 좀 이따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축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의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AS 시험이 5월에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부분 학교들은 AS 시험을 보지 않아요.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AS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컨시더를 하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법이. 2년 후에 보는 걸로만 컨시더하겠다. 그러니까 의대는 아니기는 한데 제 학생 중에 A레벨에서 이걸 시험을 그래도 한번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A, B, C를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서 지원했을 때 임페리얼 대학교 생물학과를 지원했거든요. 오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S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컨시더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학교들은 시험을 또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서 목 테스트라든지 학교에서 평가라든지 그런 걸 계속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프리딕트 A레벨을 학교에서 써서 내야 되거든요. 프리딕트 A레벨 내는 것처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내가 의사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아는지, 나는 의사가 맞는지, 왜 이런 걸 수술한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를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인터뷰를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0월 15일에 있죠. 그러니까 AS 시험 다 끝나고요. 여기에서 UK 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UK는 10월 15일에 하면 바로 그 전에 7, 8, 9 이때만 시험을 보는 사람들 것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유카스 지원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서브젝트 초이스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죠. 수학, 화학, 생물을 했는지 이해되죠? 실제로 이걸 서브젝트를 잘못 선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선택하고 A레벨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AP를 하다가 그 다음에 IB를 하다가 다른 나라 지원하려고 하다가 영국을 그죠 의대를 지원하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 서브젝트 초이스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UCAT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성적이 요즘에는 뭐 트레이닝도 하고 1대1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 A하고 S타는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 그죠 4분의 1 그죠 25%가 A하고 S타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 보스에 나와 있는 카딕 부식스 보면 거의 94%가 A스타 A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점수로는 이렇게 좀 뭐랄까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회 점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6회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6회의 중간 정도 레벨 돼도 낮은 학교에서는 우리는 받아주겠다. 심지어는 6회를 보지 않는 학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6회 점수가 낮아도 갈 수는 있다.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먼트요. 자기소개서는 사실 한 페이지예요. 이렇게 많은 걸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보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에비던스가 필요해요. 에비던스. 나는 의대에 대한 열정이 있다.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이걸로는 불충분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GCS 점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톱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 학교나 하나 간다라고 하면 괜찮긴 하지만 톱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GCS 점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A레벨이 프리딕트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IB도 프리딕트, 예상 성적. AP도 성적이 다 있으면 좋은데 AP도 마지막 학년에 본다면 예상 성적 거의 1년 전에 지원하다 보니까 예상 성적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CS 점수는 A레벨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게 6회다고 GCSE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먼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숫자로 표현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프리딕트 그레이드도 숫자로 표현은 되긴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좋은 성적을 그냥 줘버리는 경향이 꽤 많아요. 요즘은 약간 스트릭트하긴 한데 대안 받지 않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로 분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AP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학교에서 한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원하고 나서 다 인터뷰에 초대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내가 UCAT을 높이 보는 학교를 그죠? 모르고 내가 UCAT 점수가 낮은 점수를
점수를 가지고 지원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세심하게 다 살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때 학교에 물어보고 내 스펙 가지고 괜찮은지 아닌지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센시티브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보통 한 군데에서 인터뷰 초대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두 군데 정도에서 내가 맞겠다면 두 군데 정도에서 오는 경우 많거든요. 물론 이 점수가 퍼펙트하다, 모든 게 퍼펙트하다면 인터뷰 초대가 다 나오고요. 근데 유카스에서는 아쉬운 게 네 학교밖에 지원을 못해요. 의대는. 하지만 유카스 외로 지원한 학교가 6군데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10군데를 영국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죠?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거의 다 지원하는 거 아니지만 10개 중에서는 어떻게든 한 군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 초대했다면 인터뷰를 하는데 11월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11월부터. 근데 12월부터 3월까지 많이 하고 4월에도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랑카셔 같은 경우는 심지어 6월에도 하는 경우 있고요. 제 학생들은 그저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7월에 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링이라고 해요. A레벨 다 나오고 나서 하루 하자라고 해가지고 8월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2월에서 3월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터뷰가 되게 좋으면 붙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나 붙었어, 나 합격했어 라고 축배를 들거든요. 왜냐면 A레벨은 보통 AAA 이렇게 3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항상 A 스타도 만들어갖고 A 3개 정도는 문제없어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죠? 보장된 건 아니에요. A레벨 결과가, A레벨 시험은 5월이나 6월에서 5월하고 6월 걸쳐서 보거든요. 걸쳐서 본다는 게 딱 하루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도 이틀에 걸쳐서 보고요. 빨리 하는 것은 5월 말, 늦게 하는 것은 6월 말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A레벨 시험 결과는 8월 15일 전후에 나옵니다. 이때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지원은 10월 15일 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GEM이라고 의전원도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파운데이션은 자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루키들이 하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자기소개서, 인터뷰, 그죠? 유캣, 이렇게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루트는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보세요. 파운데이션은 많은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딱 6군데의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용어로 좀 파운데이션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학교 개런티 되고 왜 하는 데는 7군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6군데고요. 이 버킹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마쳐서는 안 되고 IB나 A레벨 아니면 대학을 졸업자만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아까 했다라고 하면 이 파운데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이 랑카셔에서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 서섹스, 그 다음에 서섹스 이렇게도 받아주거든요. 전 세계 10명, 25명, 5명, 10명이니까 오픈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죠? 항상 자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학교거든요. 랑카셔 대학이거든요. 이 학교 때문에 사실은 제가 결과도 좀 좋았고요. 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이 뽑히지만 실제로 50명에서 70명 사이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A레벨 하는 학생들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사람들도 받아주고요. 그 다음 나이가 있는 학생들도 받아주고요. 왜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던 학교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랑카셔는 랭킹이 별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학생은 옥스포드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대를 가는 기회를 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차별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입학은 간단히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일단은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부 학교들은 대학을 다녔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 안 받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랑카셔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물론 그죠? 랑카셔를 충분히 가도 저는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IELTS, UCAT, 퍼스널 스테이먼트, 인터뷰 이건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UCAT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랑카셔하고 버킹엄이 있거든요. 근데 랑카셔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킹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UCAT 점수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두 학교가 어쩌면 좋은 옵션이 될 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도 거의
거의 루트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간단히 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과정으로 보통 운영이 되거든요. 랑카시아는 1월도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학교는 9월에서 6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가기 전까지 이미 사이언스 점수가 돼야 돼요. 수학, 과학, 생물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ELTS도 7.0에 가까운 점수, 물론 6.0 모든 조수 6.0 이렇게 받는 학교들이 있지만 7.0 정도 이때는 거의 대부분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의대나 약대나 톱학교를 도전했던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영어도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CAT도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랑카시아 빼고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UCAT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과정 미리 수학, 과학, 생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과외한다든지 뭐 서포트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9월에 가거든요. 파운데이션 시작을 하면 수학, 과학, 생물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운데이션 하면 좋은 게 그 학교에서 트레이닝도 해주고 인터뷰 준비도 해주고 그 내부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뷰는 개런티를 또 해주고 있고요. 아까 A레벨 학생들은 지원하면 인터뷰 초대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운데이션은 인터뷰 초대해준다. 개런티를 해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선택하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A레벨을 해서 인터뷰를 다 떨어졌어요. A레벨에서 A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다라면 바로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대 지원만 할 수 있거든요. A레벨 다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성적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CAT 보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반드시 파운데이션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최소한 지원했는데 인터뷰 초대되지 않고 거절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초대한다고 해도 내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파운데이션 루트는 그대로 가고 유카스 통해 가지고 A레벨 가지고 또 다시 지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못 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인터뷰는 3월 전후에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샌앤드루스, 버밍엄 그 다음에 랑카시아 같은 경우는 3월에 했는데 여기 브라이튼 같은 경우 2월에 조금 빨리 했거든요. 다행히 제 학생들은 이렇게 했던 학생 중에서 샌앤드루스 했던 친구, 버밍엄 샌앤드루스 3명, 버밍엄 1명 그 다음에 랑카시아 2명은 다 인터뷰 합격했고요. 근데 브라이튼 한 친구는 대기자로 있고요. 그 대신에 랑카셔 대학교 인터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시작했던 모든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오퍼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종료는 6월에 끝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운데이션 성적, 그 다음에 IELTS 성적, 그 다음에 인터뷰는 아까 그죠? 패스하고 위에 이 조건이면 이제 의대가 보장이 되죠. 그래서 마치고 비자 신청을 하고 의대 생활을 5년 또는 6년 과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감일이 매우 빠르고요. 그다음에 뽑는 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파운데이션 통해서 의대를 가야지라고 하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빨리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통해서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UCAT라든지 그런 점수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일찍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GCS라든지 A레벨 때 시작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그 다음 고등학교 마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왜냐면 유클란 지금 랑카시아라는 이름을 바뀌었거든요. 제한 없이 받아주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학생들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대를 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버킹엄은 50명 뽑진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레벨이나 IBA 하는 친구들이 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루트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 루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비교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사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파운데이션 장점은 보세요. 의사가 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걸 가장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영어도 그렇고 모든 게 불이익이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톱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솔직히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의사 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그런 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대학교에서 했던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그것만 보장이 돼요. 파운데이션하고 다른 학교 왜 이렇게 가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랑카시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에서 받아주니까 그런 좀 장점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자신의 학교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혜택도 굉장히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인터뷰 예측이 가능한다든지, 그 다음에 랑카시 같은 경우는 IELTS가 모든 요소 7.0 맞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부 테스트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장점도 주고 있으니까 들어가기에 좀 그죠, 용이한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A레벨보다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실제로 A레벨은 수학, 화학, 생물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과외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하지만 파운데이션으로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제 경험 봐도 파운데이션에서 아카데믹한 성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거의 없고. 아시죠? 그레듀에이트 엔트리 지금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는 보세요. 워릭대학교에서 전 세계 10명 뽑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제일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오스터라고 신설이 됐는데 학생 수 제한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30명, 40명, 뭐 많게는 5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완지 20명 전후, 그 다음에 서리 20명 전후, 그 다음에 카디프가 있는데 카디프도 제 학생이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카디프를 학위를 졸업했던 사람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체스터도 25명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 퀸 메리, 뉴캐슬, 노팅엄, 사우스햄튼, 세인트조지, 던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운드에서 예를 들면 학위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이 다 뽑았다라고 하면 어쩌다 한 명, 어쩌다 2명 자리를 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었죠. 근데 새로운 학교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저도 저희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알아보고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좋은 점이 전공이 달라도 소안지나 우스터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든지 영문학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는 받아주거든요.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받아주진 않아요. 학부 성적이 최소한 4.5 만점에 3.5 이상, 그게 미니멈이거든요. 그러니까 3.5보다는 3.8, 4.0 뭐 이 정도 되는 게 더 좋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의전원 같은 경우는 보세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제 학생도 바이오 메디컬을 공부하고, 또 카디프 같은 경우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메디시너리 파마콜로지 이걸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오스터, 스완지, 서리 같은 경우는 관련 전공을 대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또 받아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성적은 퍼스나 어퍼 세컨드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켓은 모든 학교에서 봐야 되거든요. 유켓은 예외 없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감셋도 볼 수 있는데, 감셋을 받아주는 학교는 2군데 있는데 모든 학교가 유켓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켓을 보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감셋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도 없거든요. 호주, 싱가포르, 영국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켓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하지만 내가 의전원이 아니라 학위를 가지고 그죠, 지원한다라고 하면 랑카시라든지 일본 학부 과정 그죠,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랑카시나 버킹엄은 사이언스가 없으면 또 지원되진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IELTS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인터뷰 똑같이 필요해요. 여기는 IELTS하고 자기소개서는 항상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루트는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일단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뭐 여기는 내가 학위 과정만 마치면 되는 거니까 학위 과정 하다가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마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10월 15일, 그러니까 다음에 9월에 입학하려면 그 전에 10월 15일 날 지원해야 되고, 그 앞서서 유켓을 봐야 되고, 그 앞서서 다 준비가 되어, 퀄리피케이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거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으로는 거의 불쭉하겠죠. 거의 최소한 2년 전에는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 왔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만 정확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나서 아까 11월에서 4월, 대부분 12월에서 3월까지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 의대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죠? 학위 과정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성적을 제출해 주실 거예요. 학위 과정을 했던 사람들은 그죠?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의전원은 4년이거든요. 5년이 아니라 4년이거든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위 과정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죠? 바이오 메디컬 이런 전공을 한 친구들은 또 유카스를 통해 가지고 5년짜리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나이가 많아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고 30이 넘어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지 오랜 시간이 좀 지나도 좀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과 전공과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만에 학위를
그죠? 의대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부담이 되게 좀 적잖아요. A레벨을 한다든지 파운데이션을 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사이언스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 따라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GCS부터 이렇게 하는 GCS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GCS부터 한 사람, 그러니까 만 13세부터 15세 사이다라고 하면 꼭 GCS를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GCS 때문에 굉장히 좀 걸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2년짜리 GCS 한다라고 하면 모든 학교 지원할 수 있어요. 모든 학교.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교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MIT라든지 하버드 뭐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고, 물론 의대는 영국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영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다른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일부 학교는 GCSE 성적이 필요한데 9개 과목을 이상을 꼭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아예 차별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이어 GCS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학교를 마치고 1년짜리 GCS를 할게요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6과목은 이상을 하길 바래요. 6과목. 알겠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학교, 절반 정도의 학교 정도는,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6과목을 시험을 보지 않은 학교는 이 39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39개 있거든요. 그래서 17개는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CS 점수는, GCS 과목은 꼭 9개. 그 다음에, GCS 점수가 옛날에는 A하고, A-, A, B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9, 8, 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9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좋고요. 톱학교를 생각한다면요. 그 다음에 A레벨부터 시작을 한 학생들은 만 16세, 18세거든요. 이 학생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다든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인앤드루스 같은 경우는 GCS를 반드시 6과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인앤드루스나 일부 학교들은, GCS가 필요한 학교들은 지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딕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회 점수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킹스라든지 퀸메리 이런 쪽은 굉장히 높은 6회 점수를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레벨 점수가 GCS 점수가 없는데 6회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학교들을 좀 지원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A레벨 시험이 있다,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A레벨 그 점수만 가지고 GCS가 없더라도 호주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지원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장점이고요. 물론 영국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GCS로 차곡차곡 해가기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하지만 A레벨도 충분히 영국 의대는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유카스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들 있잖아요. 6개 학교들은 유카스 외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다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인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A레벨 학교에서 거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고교생이라면 7개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6개 파운데이션이 지원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랑카시하고 버킹엄 이 두 학교에서만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기회는 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존을 지원한 학생,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사이언스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학교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는지 오래되다 그러면 또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학교도 그런 학생도 받아주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랑카셔 의대 라이프 사이언스 과정이거든요. 메디슨 패스웨이인데 여기는 실제로 여기 랑카셔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인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낮아져도 이 라이프 사이언스는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 6년제 의대로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성적도 낮아. 근데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의대에 대한 열정이 없다든지 영어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약간은 이 과정 통해서 6년제에 반드시 간다라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의대 갈 실력이 안 돼. 인터뷰도 안 되고요. 아이엘츠 점수가 아직 안 돼. 그 다음에 아직은 동기부여 부족한 것 같아. 왜 이런다라고 하면 바이오메디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바이오메디컬 좀 저렴한 학교도 가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좀 러셀 그룹이라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학교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보세요. 카디프, 우스터, 스완스에서는 이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보장을 해줘요. 자기 학교 인터뷰를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물론 의대에 대한 열정이 충분하다면. 알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났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학교만 소개해주고 루트만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인터뷰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요. UCAS라든지 이런 도움도 주고요. 자기소개서, 동기부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학생들을 의대에 합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의대 인터뷰,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죠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카운슬링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학생들 123명 전체가 저희 학생들 멘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까 카디프 식스폼 여기를 만드는 분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내셔널 학생을 영국 의대에 가장 많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톱 의대에서 패널리스트를 한 거죠. 임페리얼 UCL에서 인터뷰 패널을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BC 다큐 브리티스 브레이니스 그걸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TEDx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는 작년 여름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의대를 가는 학생들을 모여놓고 그죠 세미나를 했고 트레이닝을 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죠 자랑스러운 멘토들이고요. 이 멘토들이 인터뷰 준비, 그다음에 UCAS 준비 이런 걸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인터뷰하고 또 UCAS를 하는데 UCAS를 전담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 학교 전체에서 UCAS 점수가 제일 높았던 친구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임페리얼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UCAS에서 버벌 리즈닝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영국 학생도 이 만점 받기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멘토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슈퍼 커리큘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져 있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그러니까 내가 의대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반드시 에비던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죠 의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실러버스 해가지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발런티어, 그죠? 그 다음에 EPQ,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갖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독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독서를 꼽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필라소피, 제가 왜 의사인지, 그죠? 내가 진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죠? 아카데믹 컴피티션, 그 다음에 듀크 오브 에딘버러. 영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클럽 앤 소사이어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축구팀이라든지, 배드민턴, 여러 개 단체 활동, 메디 소사이어티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죠? 음악, 미술, 체육, 이러면서 취미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걸 가지고 내 전공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국에 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죠 실제로 그 에비던스를 인터뷰 통해서 자기소개서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 학교가 있던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학생은 보세요. 이 친구는 호주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 배운 스킬이랑 스타일로 그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 했던 게 도움이 됐다. 그 얘기를 했고요. 보세요. 인터뷰 지원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 그죠? 함께 다 하거든요. 저희 멘토들이 다 도와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제가 그죠? 카운슬링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 지도. 여러 선생님은 아까 그 멘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버밍엄 합격을 했는데, 제 서포트, 그 다음 정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도, 보세요. 이 친구는 인터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인터뷰 공부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 단체로 여러 사람들과 하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는 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 꼽는다라면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와이더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분야 독서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웹사이트에 저희 연락처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